자, 지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책에 있는 지문이 기니까 그냥 이쪽 좀 짧은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이 지문을 보고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아까 여기 이 아래다 붙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그래야 완성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아래다가 붙인다고 가정하고 이제 이 지문을 설계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 찾아볼까요? 주제를 찾으면 이렇게 찾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될 만한 내용, 주어가 될 만한, 이건 좀 기니까 짧은 걸로 먼저 해볼게요. 자, 짧은 겁니다. 아주 짧죠? 자, 주제를 찾는 아주 그냥 순서입니다. 이 순서만 따르면요, 우이독경도 다 찾습니다. 물론 우이독경 아이들은 난이도를 좀 낮죠. 단어를 모르면 안 되니까. 단어를 좀 수준 낮은 걸로 주고 주제를 찾으러 가죠. 자, 이제 주제 찾습니다. 해볼까요? 제 1번이 주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찾는 방법을 보세요. 자, 주어 찾아보세요. 뭐죠?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없을 때는 2번이 뭐냐면 동사를 찾습니다. 국어에서는 서술어로 하는데 일단 동사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동사 심었다인데 이것도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왜 심었다인지. 물론 여기서는 근거 제시할 이유는 없어요. 당연히 심었다니까. 근데도 낳으면 심다, 낳으면 심다니까 낳으면 동사가 낳으면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 근데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왜 낳으면이 아니고 심었다를 입증해야 돼. 그걸 입증하면 낳으면은 심었다의 인과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과를 써야 돼. 이렇게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었다가 주동사야. 그러면 심었다 하면 주어는 누가가 되죠. 예, 누가 하면 주로 사람이 돼요. 예, 그러면 사람으로 써야 돼.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인데 내용을 보니까 논두렁, 오동나무, 선산 이 정도 나오면 지금 현대인은 아니죠. 예,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는 우리 조상들은, 선조들은 이렇게 됩니다. 동사는 당연히 심었다가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 지문은 보지 마세요. 여기만 봐요. 지문 보면 그때부터 헷갈려요. 뽑아내기 자체가. 뭘 뽑을지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생각만 하면 돼. 이게 인지 순서라고 그래요. 다시 묻겠습니다. 인지 순서하고 언어 순서는 달라요. 자, 여러분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목적어 찾고 이러면 무슨 순이에요, 주로? 언어 순, 주로 어느 나라? 영어 순이잖아요. 우리나라 순은 주어 찾고 언제 어디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나는 언제 어디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 거꾸로 갑니다. 수식어 순으로. 그러면 영어가 인지 요거하고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인지가 먼저일까요? 언어가 먼저일까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인지가 먼저예요? 언어가 먼저예요? 시작. 그쵸. 인지가 먼저지. 언어는 그 뒤에요. 예, 인지하고 나서 언어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영어가 인지순에 가깝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인지순이 결정되는지 보세요. 자, 저를 따라오세요. 생각을 따라오세요. 여성분들이 아마 제일 비슷할 거예요. 어두컴컴한 밤에 길을 가는데 앞에서 뭐가 지나갔습니다. 뭐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때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 시작. 저게 뭐야? 그쵸? 그게 주어예요. 저게 뭐야? 그때 보니까 사람이네? 저 사람은 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인지순이에요. 근데 딱 움직였는데 저게 어디에 있어? 이렇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인지순이란 그 삶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딱 첫 번째 내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 이걸 인지순서 1번이라고 그래요. 그게 주어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찾았습니다. 저 사람은 두 번째 궁금한 게 뭘까요? 저 사람은 뭐 하고 있지? 예. 그게 동사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들고 있어. 예, 들고 있어. 자, 저 사람은 들고 있어. 뭔가를 들고 있어. 그럼 뭐가 궁금하세요? 시작. 그치. 뭐를 들고 있니? 여러분 생각할 땐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해볼까요? 나는 갔다. 궁금한 게 뭐예요? 시작. 어디에? 예, 이렇게 다 같이 나오죠?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잤다. 자, 생각하시고 뭘 해야 맞을지. 자, 생각했죠?
자, 동시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나는 잤다. 뭐가 궁금하세요? 시작! 다 달라졌죠? 이상하죠? 예. 왜 이러지? 조금 전까지는 뭐 의문의 여지 없이 나왔거든요. 하나 더 해볼까요? 나는 이렇게 주었어. 이렇게 연필을 주었어. 이렇게. 자, 나는 주었다. 자, 궁금한 게 뭔지 생각하세요? 이제 천천히. 자, 궁금한 게 뭐예요? 시작. 또 하나. 이거 봐요. 누구에게지? 예, 주었으면 연필을 주었으면 누구에게 주었냐가 그 다음이에요. 그게 영어에서는 몇 인치? 영어 오문형에서 그게 몇 문형이에요? 우리는 죄 없어 이제. 4문형인가? 예, 주었다 누구에게, 그죠? 주어 동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궁금한 순서가 다 바뀌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인지 순서가 참 재밌습니다. 능력이란 뭐냐? 인지 순서를 따를 수 있는 것이 능력인데요. 자, 교통사고 현장에서 내 차가 다른 차하고 부딪혔어. 죽지는 않았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 생각하시고,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시작! 예. 뭐? 제일 먼저 할 일. 신고. 다쳤는지 사람 체크하고. 여러분이 방금 질문에는 어떻게 말해도 다 틀렸습니다. 이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라는 것은 사고 났다라는 그 사고라는 그 단어 하나로 지금 함축되어 있고 이 속에 하위 요소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 하위 요소는 여러분 머릿속에 각각 다 있어. 방금 어떤 사고였는데? 각자 너무 다르잖아요. 자, 이제부터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상황에 가면 정확하게 답이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이 답을 못 찾았을 때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8차선인데 3차선에서 4차선에 가는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빙빙 돌다가 섰습니다. 자, 지금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시작! 예? 차 이미 섰죠. 차는 섰지. 사고가 났어. 이제 빙밀로 쫙 섰어. 네. 예, 지금 차에서 있어. 지금 이제 막 사고가 딱 나서 딱 정신이 들었어. 뭐 바로 뭐 이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다 치더라도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나온다. 예? 교장 선생님. 상대방 차 추적한대요. 도망 갔다는 소리래요? 예. 예. 여러분 몇 년 전에 서해대교 200중 추돌 사고 기억나시죠? 그 사고가 어떻게 난지를 지금 바로 인지순서의 오류 때문에 생긴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지금 나나 너나 돌볼 시간이 없어요. 뒤따라오는 차들이 그대로 받아칩니다. 다. 빨리 가서 한 500m, 1km쯤 가가지고 신호를 어떻게 해서든지 차를 슬로우 세워야 돼. 안 그러면 서해대교가 사건이야. 사고가 딱 났는데 한 사람은 쓰러졌고 한 사람은 정신이 들었어. 이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지. 멍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부터 달려가가지고 빼고 있는 사이에 200중 추돌이 단순간에 벌어진 거야. 이 무서운 사건이 바로 인지적 순서를 하나 어긴 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발생하는 일이에요. 인지순서란 글 속에서 인지순서를 찾아내든 상황 속에서 찾아내든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훈련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언어를 가지고 훈련하는 거, 상황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 시작! 그렇죠. 상황이 효과적이지. 근데 우리 학생들 1000만 명 데리고 상황으로 나가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상황은 좀 효과적이긴 하지만 비효율적이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언어를 가지고 대행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언어에서 순서를 잘 찾아내는 훈련을 하면 그래도 상황에 가서 잘 찾아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어에서 찾아내지 않고 암기만 열심히 한다. 네, 이거는 전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인지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조상들은 심었다. 뭐가 궁금하세요? 시작. 무엇을? 예, 무엇을로 이렇게 답해 주세요. 자, 무엇을 찾아요, 이제. 오동나무, 소나무, 잣나무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나무. 오케이, 좋습니다. 나무. 자, 그 다음 우리 조상들은 나무를 심었다. 자, 위에 보지 마세요. 위에 보면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 그 글자에. 아래만 보고 무엇이 궁금하세요? 시작. 네, 왜라고 근거를 대셔야 돼요. 왜인지를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아이의 몫으로 심었죠. 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심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심은 거지? 물론 언제 심었냐, 어디에 심었냐도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원래 이런 목적이 불분명하고 일반어일 때는요, 장소가 나와야 돼. 나무를 심었다. 어디죠? 당연히 심었으면 어디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중요한 게 목적. 왜냐하면 나무를 심는데 자녀의 몫으로 심는다. 이런 건 별로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먼저 제시돼 줘야 돼. 그래서 자녀의 몫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뭐가 궁금하죠? 우리 조상 자녀의 몫으로 나무를 심었다. 이제 뭐가 궁금하죠? 시작. 네, 어디에 또는 언제. 이거는 이제 이 순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언제입니다.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자, 이제 남은 건 뭐죠? 어디에. 어디에입니까? 이제 어디에? 선산해하고 논두렁입니다. 어떻게 합칠까? 이건 동류예요? 인과예요? 포함이에요? 비교예요? 비교? 아들은 논두렁에, 딸은 논두렁에, 아들은 선산에. 그냥, 예, 뭐, 문장 전체는 비교인데, 지금 이 비교를 비교로 쓰지 않고, 이 둘을 합쳐서 하나의 개념으로 지금 다 묶고 있죠. 예, 그러니까 동류가 되죠. 둘의 상위 개념을 만들어야 돼. 여기도 딸하고 아들이면 자녀로 합쳐졌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두 개를 합쳐줘야 돼. 예, 그러면 논두렁하고 선산을 합치면 뭐가 돼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땅이죠, 땅. 공통어는 땅입니다. 근데 땅인데 딸아이 몫이네. 그러면 어디다 심어야 돼? 자기 땅에 심어야지. 그죠? 땅은 세 종류가 있어요. 이 기준으로 본다면 공유지, 타인 땅, 내 땅. 네, 그래서 자기 딸아이 몫이기 때문에 내 땅에 심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자기 땅에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뭐가 있죠? 다 됐죠, 이제? 하나 더, 얼마나, 그쵸, 얼마가 있네. 뭐, 10만 그루를 심었는지. 그죠? 예. 몇 그루네요? 그러면 나무 몇 그루를 뒤에다가 넣어주면, 예,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주제문이에요. 자, 그럼 이 주제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세요. 문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문장을 설계로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심었다. 이게 번호를 원래 붙여줍니다. 번호를 붙이면 이 효과가 어떤 거냐면요. 심었다 나무를 3 봐보세요. 몇 그루를 나무를 그 다음에 4 자녀의 몫으로 그 다음에 5 출산시 6 어디에 자기 땅에 몇 그루를 7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실 때 원문이나 주제문이나 뭐 별 차이 없이 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거부터 좀 줄여봐. 그러면요, 이제 마술이 벌어집니다. 이거 줄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이제 요약하죠. 대부분.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수식 중요 순으로 했기 때문에 번호 끝번부터 빼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6번 뺍니다. 자기의 땅에 빼고, 예. 말 되죠? 예, 5번 뺍니다. 말 되죠? 4번 뺍니다. 말 되죠? 이게 바로 핵심어입니다. 핵심 주제입니다. 길이를 마음껏 조절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조금 전에 우리는 이 내용에서 검문을 합니다.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모두 이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검문을 하는데 어떻게 검문을 하냐면 딸을 낳으면 어디 있죠? 출산시. 딸아이 몫으로, 자녀의 몫으로 논두렁에 오동나무, 논두렁에 자기 땅에 오동나무 몇 그루, 나무 몇 그루, 아들을 낳으면 선산에 자기 땅에 아들 몫으로, 아들 자녀의 몫으로 소나무, 잣나무, 나무를 심었다. 단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뭐 하는 작업이냐고요? 파편화된 지식을 머릿속에 체계화를 시켜내는 제일 하위 요소의 훈련이에요. 물론 이것도 깁니다. 처음에 할 때는 학생들은 문장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처음부터 훈련을 해요. 예, 어느 날 3개월 정도 지나면 아이들은 어떤 글도 다 소화를 다 해내고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설계가 만들어집니다. 예, 보통 훈련을 이렇게 시키죠. 보세요.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혼자씩.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원서원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룹이라는 인간은 어떤 일을 말합니다. 특정 콜렉터가 시작했죠? 이런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오겠죠? 설명을 다 해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된 구성을 가지고 한번 주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액션은 주로 교실에서 선생님이 하는 액션이 학생이 하는 액션이에요. 선생님이 하는 액션이죠. 예, 이렇게 훈련하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달라지겠어요. 예, 정말 놀랍죠.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계를 들어가면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문장 설계합니다. 이걸 제목으로 바꿔요. 주제를 제목으로 바꾸면 심은 조상들, 나무를 심은 조상들이죠. 그죠? 조상들의 나무 심기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왜, 언제, 어디에, 그 다음에 얼마나, 무엇을, 그 다음에 다 됐나요? 자, 그럼 왜를 쓰죠. 자녀의 몫으로. 언제? 출산시. 어디에? 자기 땅에. 얼마나? 무엇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뒤에다가 다시 자녀의 몫은 어떻게 나눠져요? 아들, 딸. 그 다음에 출산시, 이것도 아들, 딸이죠. 딸. 이게 이제 설계 방식이에요. 이 작은 것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아들은, 딸은, 논두렁, 선산, 얘는 논두렁. 몇 그루는 끝났죠? 나무는 아들, 딸. 아들은 소나무, 잣나무. 딸이 오동나무. 자, 이거를 다시 패턴화 시킵니다. 패턴화 시키면 여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식목, 이유. 식목, 시기. 식목, 장소. 식목, 분량. 식목, 대상. 이렇게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작은 단위의 문장에서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책 한 권의 설계가 완성되기까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나온 책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여기까지가 바로 올리온 독서법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이건 교과서 읽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교과서 읽을 때 장이 나오고, 그죠? 소절, 그 다음에 단원, 그 다음에 소제목 나오면 이 방식으로 읽어 나가죠. 책, 교과서 한 권을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전부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있죠. 이 체계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어를 자기 걸로 바꾸는 거죠. 자기 말로. 왜요? 동류가 있으면 상위 개념. 그죠? 포함, 비교 방식을 통해서 다 자기 걸로 바꾸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설교 활용을 하는데요. 이건 꼭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계도가 만들어지면 도대체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글로 써볼게요, 이거를. 자, 지금부터 글로 씁니다. 동물농장의 독립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자, 그럼 이걸 다시. 동물농장의 독립은 혁명과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혁명 과정은 기획에서 영양까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메이저 영감의 연설에서 시작되었다. 메이저 영감의 연설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먹이 배급과 노동 착취에 의한 자유의 억압이라고 말했고, 또한 인간들의 무생산과 가소비에 의한 노동의 착취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추방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 앞으로 인간이 쓰던 이런 것들은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미래 모습은 평등한 사회, 즉 동물 지배와 동물 살해가 금지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 멋있죠? 네. 이게 바로 설계형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냥 강의를 하면 강의가 되겠죠. 발표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보고서, 기획서, 출판 매핑, 사업계획 전부 이루어집니다. 자, 출판 매핑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학생 거 보여드릴게요. 성인 거 말고 학생 것이 좀 리얼하겠죠. 자, 학생이 쓴 출판 매핑입니다. 청소년 조술 프로젝트입니다. 연구 개요, 연구 분야, 방향, 목표, 연구 자료, 책 10권입니다. 리더십 책 10권을 읽고 요것을 전부 이제 정리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결론, 서론. 자, 그 다음에 서론에서 청소년 문제의 원인, 정의 펼치겠습니다. 자, 글로 써볼까요? 제1장 청소년 문제의 원인 1절 청소년기의 정의. 청소년기는 사전적으로 보아 어린이가 성장하는 과도기적 시기를 말한다. 연령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 기본법 9세 24세를 말하고 사회적 기준으로 만 13, 18세를 말한다. 청소년기와 유사한 단어로 질풍노도의 시기 제2의 탄생기, 제2의 반항기라고 부른다. 이거를 진짜 학생이 쓴 내용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청소년을 위해 쓴 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머릿말, 그리고 목차, 그리고 내용입니다. 방금 쓴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아동이 정신적 사회로 성인이 되는 과도기시를 만다. 또 청소년 연령 규정 벗기마다 하는 청소년 기본법 9세 24세 흔히 만 13, 18세 청소년이라고 한다. 청소년 유사 질풍노도 후 제2의 탄생 제2반응입니다. 이 설계도만 있으면 누가 써도 비슷하게 나오죠. 이게 저술입니다. 출판사에 이 글을 갖다 줬더니 글만 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 왔어. 그 다음날. 사기치지 말라고. 청소년이 이런 글을 어떻게 쓰냐. 글은 잘 썼는데 이거야 글을 쓸 수 있는데 로직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로직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청소년 머리에 나오는 게 아니다. 누가 옆에서 써줬다. 그래서 제가 매핑을 딱 보여줬더니 그리고 사연을 얘기해줬더니 그때서야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100쪽인데 한 달 만에 쓴 겁니다. 매핑을 3주 하고 글 쓰는 거는 그냥 보고 따라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 쓸 때 단 하나의 자료도 참조하지 않습니다.
그죠? 글 쓸 때는 이것만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단계가 어디예요? 바로 매핑 단계입니다. 근데 이 설계를 기술적으로 목차에서부터 내려오고 지문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나로 연결시키는 단계가 바로 올리언 독서법의 핵심 기술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사항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나만. 네. 지금 이렇게 매핑된 상태에서 네. 글로 변환시켜주는 로봇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가능하겠죠? 네, 그렇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죠, 이거는. 예. 예, 또 다른 뭐 질문 있나요? 네,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서 마치. 이러한 독서 기술을 네. 학교 현장에서 네. 적용하고 효과를 본 대표적인 학교 좀. 공교육은 거의 적용을 못 합니다, 이거를. 아. 예. 근데 현재 대안학교인 저희 학교라든지 이제 이걸 과외로 받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 왜냐면 학교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컴퓨터가 당장 있어야 돼. 방과후 교실에서. 한국이 컴퓨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시스템을 학교에서 해주는 것만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학교에서 캠프 할 때 이럴 때만 이제 컴퓨터실을 써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면 방과 후도 대부분 컴퓨터를 또 쓰잖아요. 컴퓨터 그 교육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적용 자체가 안 돼요. 혹시 강연했던 이 영상이 네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건 없나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유튜브 주소로 해서. 네. 네, 아무튼 여기 정말 새로운 것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인천교육청에서 보고 이번에 연수에 다 지금 들어가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예, 이제는 이제 일반화되기 위한 바로 직전 단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학교 단위로 이거 한번 해보시면 저는 이제 한번 이 시스템을 우리 교장 선생님이 괜찮다면 모델 학교를 하나 저희 그룹하고 해가지고 한번 연결해서 모델 학교에서 한 1년을 돌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 이런 실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